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지역 곳곳에 우리 장병들이 복구 지원에 나섰습니다. 찌는 듯한 폭염 속에서도 장병 2,500여 명이 침수 민가를 정비하며 수마로 상처를 입은 국민들의 일상 복귀를 위해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공군 3훈련 비행단이 어떤 상황에서도 장병과 국민의 안전을 사수하기 위해 빗속에서 실전 같은 소방구조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화재 진압 요원들은 최단 시간 소방 차량을 배치하고 화재 진압과 조종사 구조 작업을 동시에 착수하며 훈련에 매진했습니다. 김천 상무가 대구 원정 경기에서 2골을 내준 뒤 3골을 넣으며 기적 같은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승점 3점을 추가한 김천 상무는 승점 35점으로 리그 순위 3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군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1일 KFN 뉴스 시작합니다.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지역 곳곳에 우리 장병들이 복구 지원에 나섰습니다. 찌는 듯한 폭염 속에서도 침수 민가를 정비하고 토사물을 치우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오늘 첫 소식 이태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수마가 휩쓸고 간 민가에 우리 장병들이 출동했습니다. 30도가 넘는 무더위 속에서도 묵묵히 침수된 민가를 정리합니다. 지난주 집중호우로 피해가 컸던 광주와 충남,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육군이 대대적인 복구 지원에 나섰습니다. 지난 17일부터 광주, 서산, 예산, 아산 등지에 긴급 투입된 병력은 현재까지 2,500여 명. 21일인 오늘은 광주와 충남, 전북, 경남 지역에 육군 2작전사령부 직할부대부터 31사단과 32사단, 35사단 장병 1,000여 명과 20여 대의 장비가 투입됐습니다. 육군은 대민 지원 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장병 휴식 여건과 안전장비 구비 등에도 각별한 관심을 갖춘 가운데 수마로 상처 입은 국민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호우 피해 복구 지원을 지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KFN 뉴스 이태검입니다. 집중호우로 인해 전국 곳곳에 많은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수해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 재난 지역을 조속히 선포하는 방안을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주민들은 각종 세금 납부 유예와 공공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지방정부도 중앙정부로부터 재난 복구 비용 일부를 지원받으며 재정적인 부담을 덜 수 있게 됩니다. 전국 각지의 광역자치단체장들도 광주광역시와 경남 산청, 경기 가평을 비롯해 수해 복구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 재난지역 선포를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8일 정부 서울청사에 마련된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를 찾아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충분한 사고 예방 조치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이 사전 통보 없이 남북 공유하천인 임진강 상류에 있는 환강댐에서 물을 방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환경부가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위성 영상을 분석해 환강댐 하류 하천 폭이 넓어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09년 9월 통보 없이 환강댐에서 물을 내보내 임진강 하류에서 우리 측 인명피해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에 같은 해 10월 남북은 환강댐 방류 시 사전 통보하기로 합의하고 2013년까지 총 3차례 통보가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북한은 통보를 중단했고 우리 정부의 지속되는 요구에도 통보 없이 무단 방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집중호우 속에서도 훈련을 멈추지 않는 부대가 있습니다. 바로 공군 삼훈비인데요. 어떤 상황에서도 장병과 국민의 안전을 사수하기 위해 빗속에서 실전 같은 소방 구조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김유진 기자가 전합니다. 집중호우로 모든 비행 훈련이 중단된 활주로. 짙은 먹구름 사이로 활주로를 내리치는 빗소리만이 공간을 가득 메운 이곳을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와 붉은 경광등이 빗속을 찢으며 달려옵니다. 공군 3훈련 비행단이 17일 소방구조 요원의 화재 대응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항공기 소방구조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하늘에 구멍이 뚫린 듯 굵은 비가 쏟아졌지만 사고는 날씨를 가리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훈련을 강행한 겁니다. 항공기 화재는 순식간에 상황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전처럼 반복적으로 훈련하여 신속한 대응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소방구조 중대는 우리가 조종사의 마지막 생명줄이라는 생각으로 매 순간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상 악화로 쉽지 않은 여건이었지만 훈련은 항공기 엔진 화재 발생 상황을 그대로 가정해 진행됐습니다. 관제탑으로부터 화재 상황을 접수하자 신속하게 경보가 전파되고 현장 출동 지시가 떨어집니다. 빗속을 뚫고 현장에 도착한 화재 진압 요원들은 현장 지시관의 지시에 따라 최단 시간에 소방 차량을 배치하고 화재 진압과 조종사 구조 작업을 동시에 착수했습니다. 시야는 흐리고 무거운 더미가 물까지 먹은 최악의 상황이지만 요원들은 당황하거나 힘든 내색 없이 상황을 완벽하게 정리했습니다. 폭우가 쏟아졌지만 임무를 수행하는 환경은 우리가 원하는 환경과 결코 부합하지 않습니다. 조종사의 생명을 구하고 임무 완수에 집중할 수 있는 초석이었음을 함께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는 우리 비행단의 생존성 확보를 위한 마지막 보루임을 모두가 인식한 결과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삼원비 소방구조중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어떠한 비상 상황에서도 능숙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더욱 확대할 계획입니다. 전투 대비 태세뿐만 아니라 국민을 지키기 위해 진짜 방패로서의 모습을 보여준 훈련이었습니다. 와이어! KFN 뉴스 김유진입니다. 한빛부대 20진의 파병이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출국일이 가까워지는 만큼 장병들은 현지에서의 완벽한 임무 수행을 위한 준비에 더욱 매진하고 있는데요. 경비대 장병들의 복합전술 사격훈련과 태권도 교관 과정을 백재훈 기자가 담았습니다. 남수단 현지에서 요인 경호를 진행하던 중 갑작스레 적과 조우한 상황. 경비대 장병들이 즉각 대응을 진행하고 안전하게 중요 인원을 대피시킵니다. 총성이 빗발치는 환경 속에서 완벽한 팀워크를 발휘하며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현장을 신속히 이탈하며 상황은 마무리됩니다. 한빛부대 20진 경비대 장병들의 복합 전술 사격 훈련 현장. 경비대 장병들은 생과 사를 가르는 실전과 같은 전투에서 완벽한 팀워크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날 경비대 장병들은 요인 경호를 비롯해 차량 경호 훈련 등 다양한 훈련을 병행했습니다. 앞 차량이 공격당한 상황 속에서 공용화기를 통해 화력을 지원하고 장병들은 신속히 안전한 차량으로 이탈해 생존성을 보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부대 방어력과 위기 대응 능력을 강화해 남수단 현지에서 안전한 임무 수행을 위한 기틀을 다졌습니다. 경비대는 실전 상황을 반영한 차량 경호 및 전투 사격 훈련을 통해 장병들의 전투 감각과 대응 능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치의 방심 없이 철저한 훈련을 통해 대한민국 국가대표 한빛부대의 위상을 지켜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한빛부대 20진 경비대는 태권도 교관 과정도 이수하고 있습니다. 태권도는 장병들의 신체 능력 향상과 더불어 현지 주민들과의 친선 교류 활동에서 활용할 수 있는 만큼 태권도 실력 향상에도 여념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품격과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태권도를 통해 한국군의 저력을 전 세계에 알리겠습니다. 실전적인 사격 훈련부터 태권도 교관 과정에 이르기까지 파병 준비에 여념이 없는 한빛부대 경비대. 강한 체력부터 무형전력 자산을 통한 정신전력까지 세계 속에서 대한민국을 더욱 빛내기 위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KFN 뉴스 백재윤입니다. 해병대 연평부대가 북한과 인접한 서해 최전방 연평도에서 귀순 상황에 대비한 시범식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돌발 상황에 침착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경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이태검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과 불과 수 킬로미터를 사이에 둔 연평도 긴작시 해안에서 귀순자 구출 작전이 시작됩니다. 대한민국에 온 이유가 무엇이냐? 나에게 힘들어서 왔어. 남측으로 의거를 원한다면 머리 위로 두 손을 올려 좌우로 2, 3회 흔들어라. 연평부대원들이 철저한 경계태세를 유지한 채 귀순 조치를 이어갑니다. 작전 절차에 따라 귀순자의 손을 포박하고 마스크와 안대를 착용시킨 뒤 기초조사를 진행합니다. 지난 2023년 5월 일가족이 어선을 타고 NLL을 넘어 귀순했던 사례처럼 돌발 상황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한 실전형 시범식 교육의 모습입니다. 이번 교육은 미상의 물체가 최초 관측되는 상황에서 시작해 구조작전으로 전환한 뒤 귀순자를 합동조사정보팀에 인계하는 전 과정이 실전처럼 펼쳐졌습니다. 연평부대는 앞으로도 감시 관측과 경계태세를 더욱 강화하고 실전적 훈련을 반복 숙달해 어떤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임무를 수행할 방침입니다.
KFN 뉴스 이태검입니다. 74년 전 6.25 전쟁에서 공을 세우고도 받지 못했던 무공훈장이 주인을 찾았습니다. 육군이 김해시에 거주하는 95세 참전유공자 김성률 어르신께 화랑 무공훈장을 직접 전수했습니다. 신소진 기자입니다. 육군 39사단 군악대의 연주 속에 생존 서훈자 김성률 어르신에게 화랑 무공훈장이 전해집니다. 이번 전수식은 육군 인사사령부 6.25 무공훈장 찾아주기 조사단과 김해시 내고장 영웅찾기 캠페인이 협력해 마련한 자리입니다. 보통 유족에게 전달되는 절차와 달리 조사단이 직접 거주지를 찾아 훈장을 건넸습니다. 김홍은 1950년 9월 21살의 꽃다운 나이로 미 육사단 카투사로 입대해 문산지구 공수작전에 참전하는 등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이후 그는 육군 헌병사령부 포로경비연대로 편입돼 포로경비원으로 임무를 수행하다가 2년 만에 전장에서 부상을 당해 명예전역했습니다. 당시 육군은 김홍의 공로를 인정해 무성화랑 무공훈장 수여를 결정했지만 긴박한 전장 상황 속 전달이 지연되면서 75년 만에야 주인에게 돌아왔습니다. 김홍은 헌신을 잊지 않고 명예를 찾아줘서 감사하다며 인사를 전했습니다. 군과 지자체는 앞으로도 미전수 훈장 발굴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KFN 뉴스 신소진입니다. 2025 경주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가 10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번 정부가 처음으로 개최하는 다자 정상회의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6일 미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 캐나다, 베트남 등 20개 APEC 회원국 정상에게 초청 서한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동시에 참여하게 된다면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 APEC 정상회의의 키워드는 연결, 혁신, 번영으로 설정됐습니다. 또 인공지능 협력과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을 주로 논의하게 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성공적인 행사를 위해 빈틈없는 준비에 심혈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북한이 주말 사이 한미일 군사협력을 거칠게 비난했습니다. 북한은 일본의 차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전쟁동맹 복원을 꿈꾸는 것이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차성효 기자입니다. 노동신문은 20일 3자 협력의 가속화는 전쟁을 불러온다는 제목으로 한미일 군사협력을 비난했습니다. 해당 기사에선 한미일 3각 군사동맹의 위험성과 흉악한 정체는 날이 갈수록 더욱 명백히 드러나고 있으며 새로운 핵전쟁을 불러오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신문은 한미일 합참의장회의와 미 전략폭격기가 참가한 한미일 공중훈련, 작년 11월 실시한 프리덤 엣지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북한은 일본이 영국, 이탈리아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차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에도 전쟁 동맹의 복원이라며 비난의 화살을 돌렸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일본이 추구하는 사업은 단순히 무장장비 현대화가 목적이 아닌 침략전쟁 수행에 유리한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군사블록 확대 책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항공기 노후가 심각한 북한은 주변국의 공군력 강화에 예민한 반응을 보여온 바 있으며 이번에도 전과 같은 날선 반응을 보이는 모습입니다. 이와 더불어 북한은 주한미군 내부 교육용으로 알려진 위아래가 뒤집힌 동아시아 지도를 두고 미국의 아시아 침략 기도를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침공도라고 비난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주한미군이 아시아 지역에서 패권적 야망을 실현해보려는 미국의 침략적 흉심을 그대로 드러내 보인다면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앞서 주한미군은 한반도를 거꾸로 뒤집은 동아시아 지도를 제작해 내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올해 초 알려졌습니다. KFN 뉴스 차성유입니다. 김천 상무가 대구 원정 경기에서 2골을 내준 뒤 3골을 넣는 기적 같은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는 수중전 속 김천 상무의 강한 군인 정신과 집중력이 빛난 한판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앵커 리포트로 전해드립니다. 김천 상무가 지난 18일 대구 IM뱅크 파크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5 22라운드 대구 FC와의 원정 경기에서 3대2로 역전승에 성공했습니다. 경기 막판 원기종 병장의 2경기 연속골에 힘입어 승점 3점을 추가한 김천 상무는 승점 35점으로 중간 순위 3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반면 대구FC는 2골을 먼저 넣고도 김천의 패기에 밀려 역전패하며 최하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날 정종영 감독은 전지훈련을 통해 컨디션을 끌어올린 10기 신병 선수를 대거 투입하며 변화를 꾀했습니다. 경기 시작 전부터 많은 비가 내리며 수중전이 펼쳐지면서 선수들은 시야 확보와 볼 컨트롤 등의 어려움을 겪을 법했지만 탐색전 없이 빠른 속도로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김천 상무는 전반 18분 상대의 세징야의 중거리 슛에 이어 3분 뒤 김주공의 추가골까지 내주며 초반 주도권을 빼앗겼습니다. 적지에서 0대2로 뒤진 불리한 상황에 몰렸지만 김천 상무의 포기란 없었습니다. 전반 35분 스트라이커 박상혁 병장이 강한 슈팅으로 상대 골망을 뒤흔들며 추격 발판을 마련했고 후반 8분엔 김강산 병장이 날카로운 중거리 슛으로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습니다. 기다리던 역전골은 후반 추가 시간 터졌습니다. 골문에서 대기하던 원기종 병장이 전병관 이병이 올려준 볼을 침착하게 헤딩슛으로 연결하면서 대역전극이 완성됐습니다. 일단 전반전부터 조금 어려운 경기를 했는데 선수들이 투혼을 발휘해서 결국에 승리를 가져왔다는 게 되게 기쁘게 생각하고 앞으로 저희 팀이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승리였던 것 같습니다. 이른 실점에도 굽히지 않는 의지와 전술적인 수행으로 역전승을 이뤄낸 김천 상무는 짧은 휴식 후 광주로 이동해 내일 저녁 광주FC와 23라운드 원정 경기를 펼칩니다. KFN 뉴스 이채원입니다. 폭발물 처리부터 대테러 지원 등 폭발물에 관련된 모든 임무를 수행하는 육군의 폭발물 처리반은 매일매일 목숨을 걸며 폭발물 처리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사명감과 책임감이 없다면 하기 어려운 임무인 폭발물 처리 임무에 대해 자세한 뉴스바바에서 전해드립니다. 탄약사령부 5탄약창 폭발물 처리반에서 반장을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최옥한 준입니다. 군생활 한 지는 28년 차고 이제 폭발물 처리 업무한 지는 15년 차가 되겠습니다. 우리 지상 탄약 전체의 탄약을 다 처리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상적으로 포에서 발사를 해서 타켓에 폭발이 돼야 되는데 폭발되지 않고 불발되는 탄약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 육군 폭발물 처리반에서 가서 안전 조치를 하거나 현지에서 기폭 처리를 하거나 6.25 당시 때 매설했던 지뢰들이 있을 것이고 폭발물들이 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각 처리반에 있는 처리장에서 기폭 처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대테러 쪽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만약 국가적인 행사들 시행을 하지 않습니까? 경호작전에도 폭발물에 대한 처리 임무를 수행을 하고 있고 급조 폭발물 처리 지원도 하고 있는데 1차적으로는 군 경찰 특공대에 있는 UD팀이 전담을 하게 되는데 초동 조치 임무도 같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똑같은 조건은 한 번도 없습니다. 만약에 이제 유기불발탄 같은 경우에는 심각한 부분을 좀 무능화시켜서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 폭발 계열의 어떤 부분을 안전 조치를 해서 이동을 시켜서 처리장으로 갖고 와서 처리를 하는 방법이 있고 타켓의 이제 마지막 부분이 작동을 하지 않아서 불발나는 경우가 있는데 40mm 탄약이나 수류탄 종류 같은 경우에는 아주 민감하게 불안전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이제 기폭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폭약을 사용해서 폭발물에 접근할 때는 한 명만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최소 인원만 피해를 입히기 위해서는 이렇게 최소 인원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처리반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들은 한 30여 가지 장비들이 있는데 유기불발탄 처리할 때는 로켓렌치나 디아모킷 그리고 원격 무선 폭파기구 셋 이런 종류의 장비를 사용을 하고 급조 폭발물을 처리할 때는 여러 가지 장비들이 있습니다. 처리 장비 같은 경우에는 EOD 로봇이나 물보총이 있고 분석 장비 같은 경우에는 폭발물 탐지기 그리고 화학 탐지기 액체 폭발물 탐지기 이런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처리반에서는 이제 그쪽 폭발물을 이동을 시키는 폭발 운반 트레일러 이런 것도 있고 원격으로 이제 작동하는 점화장치가 있다 보니까 30m 반경 내에 제밍을 거는 주파수 교란 장비라는 게 있습니다. 개인 보호 장비가 있는데 폭발물 방어 슈터 같은 경우에는 유무선 통신도 가능하고 화성방 방어 능력과 영상을 실시간 전송 기능이 있습니다. 폭발물로부터 60cm 이격된 상태에서는 1.25파운드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통상 우리가 알기 쉽게 TNT 한 발이 1파운드입니다. TNT 한 1.2배? 수류탄으로 얘기하시면 한 2발? 만약에 그 이상의 폭발 양이 된다고 하면 방어 슈터의 능력은 60cm 내에서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폭발 시에 발생하는 압력하고 열 때문에 신체가 훼손이 많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백린탄이라고 보고 봅니다. 백린탄 같은 경우에는 조금의 누출이 발생을 하게 되면 공기하고 접촉하게 되면 백린이라는 성분이 타기 시작하게 되는데 열과 빛이 연막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계속 누출하고 있다가 이 탄약에 이제 폭간이라고 중간에 들어가는 이제 폭약이 있는데 이 부분이 열이 받게 되게 되면 폭발하게 됩니다. 장비나 아니면 사람이나 인체에 묻게 되게 되면 화재나 아니면 좀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됩니다. 백린탄 같은 경우에는 좀 누출되고 있는 상태에서 발견이 되면 처리하는 부분도 좀 까다롭고 좀 위험하기도 합니다. 저희도 두렵습니다. 내 눈에 보이면 두렵지 않은데 내 눈에 보이지 않는 단절은 불안합니다. 예를 들어서 땅속에 묻혀 있는 일부분만 보이는 탄약들, 이 형태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 형태에 따라서 안전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솔직히 두렵기도 합니다. 제가 폭발물 처리반에 처음 이제 들어왔을 때는 저 가족이 제가 뭘 한지는 몰랐습니다. 폭발물 처리반에 근무는 한다는 건 알지만 무슨 업무를 하는지는 자세히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사모님이 너무 속상해하실 것 같은데 괜찮으실까요? 지금까지도 많이 이해해주고 했기 때문에 이 방송을 보더라도 크게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폭처리 근무하면서 쉴 때 쉬고 먹을 때 먹어라. 언제 출동이 걸리고 언제 나갈 수 있지 모르기 때문에 24시간 대기 이런 부분들이 있고 가족들한테 조금 소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명감이나 책임감이 없다라고 하면 조금 힘들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각지에서 이제 폭발물 처리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6회 공군 폭발물 처리반이 있는데 언제까지도 항상 안전한 폭발물 처리 임무가 될 수 있도록 항상 안전을 기원을 합니다. 이어서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육군항공학교가 김득봉 학교장 주관으로 24-2기 육군항공준사관 임관 및 수료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18명의 신임 헬기 조종사들은 지난해 12월 입교해 1270여 시간 동안 고강도 훈련을 받았습니다. 육군항공학교는 해마다 2개 기수에 걸쳐 항공준사관 과정을 운영하며 소수정예 조종사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조종사들이 야전 곳곳에서 육군의 공세 기동 전력으로서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실전적인 교육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해군교육사령부가 경기과학기술대 학군부사관 후보생들을 대상으로 전개한 학예 입영 교육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30일부터 약 3주간 진행된 교육은 간부로서 지녀야 할 기본 자세와 리더십 함양, 경험 중심의 기초 군인 지식 습득에 중점을 두고 이뤄졌습니다. 학군부사관 후보생들은 특히 진해군항에 정박 중인 7,600톤급 이지스 구축함 서해 류성룡함에 승함해 함정의 주요 장비와 내부 시설을 둘러보기도 했습니다. 공군교육사령부가 54기 학군사관 후보생 학예 입영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총 11개 대학 3학년 학생들로 구성된 후보생 217명은 5주간의 훈련을 통해 기본 전투기술 숙달과 체력 증진을 위한 실전적인 교육 훈련에 참여합니다. 특히 이번 훈련에는 민간 전문 교육기관의 강사를 초청해 국가관, 대적관, 군인 정신을 주제로 한 정신전력 교육도 이뤄질 예정입니다. (7월 21일) 기상정보입니다. 지난주에는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잠시 누그러졌지만 이번 주부터는 다시 강한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구름이 많은 날씨가 계속되겠으며 서북도서와 일부 내륙 지역에는 해무가 있겠고 곳곳에 뇌우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도 구름이 많은 날씨와 서북도서, 일부 내륙 지역으로는 해무가 계속되겠으며 경기와 영서 지역으로는 오전부터, 충청 이남에는 오후부터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5도, 계룡은 23도가 예상되며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31도, 대구는 35도가 예상됩니다. 작전 기상입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구름과 강수의 영향으로 항공작전에 일부 제한이 있겠습니다. 주간 기상 전망입니다. 앞으로 더위는 점점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폭염특보도 점차 확대되고 강화될 전망입니다. 무더운 날씨 속의 지역에 따라 소나기가 자주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 주 내내 폭염과 열대야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니 일사병이나 열사병과 같은 온열 질환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 공군 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이것으로 KF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